눈을 뜨는 순간 공기가 순식간에 속눈썹을 꽁꽁 얼려버린다고 상상해보라.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인류가 감히 거주해본 땅 중 가장 극한인 시베리아에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너무나 잔인하여 혹한기에는 재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뼈가 부러질 정도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이 하얀 지옥이 텅 비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얼음과 늑대, 녹슨 굴라그의 잔해에서 아직도 울부짖음이 들려오는 과거의 기억을 품고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이 광활한 얼음 세계에서 함께 살아간다. 시베리아는 단순한 눈의 땅이 아니다. 가차없는 신비이자 영원한 형벌이자 의지의 시험이다. 그 역사는 고통과 저항으로 얼룩져 있다. 강제 추방, 수용소에서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당한 수백만 명의 영혼이 잊혀진 자들의 땅으로 내몰렸지만 모순처럼 들리겠으나 야생의 아름다움과 길들일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된 문화들이 공존하기도 한다. 이곳의 온도계는 바닥을 기듯 떨어진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마을로 알려진 오이мя콘에서는 기온이 영하 70도에 달한다. 여기엔 멋을 위한 옷도 향수도 실용적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살아남기 위해 존재하며 그 외 모든 것은 서구식 사치일 뿐이다. 이 땅에서 감각적인 것은 시선이나 육체가 아니라 난로의 열기이자 20시간 동안 함께 나누는 뜨거운 누군가의 천이다. 풍경은 가차없다. 끝없이 펼쳐진 툰드라, 뚫을 수 없는 산맥, 소련의 비밀을 숨긴 숲, 그리고 시간 밖에 있는 듯한 외딴 마을들. 이 거대한 백색 속에서 굴라그의 유령은 여전히 상흔으로 남아있다. 스탈린 정권 아래 만들어진 수용소에서 반체제 인사, 지식인, 농민, 심지어 무고한 이들까지 의심만으로 가혹한 노동에 내몰렸다. 철도를 놓고 나무를 베며 터널을 팠지만 혹한이 그들의 살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그러나 시베리아는 고문의 기억만 있는 땅이 아니다. 러시아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다양한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40가지 이상의 민족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부랴트족, 야쿠트족, 에벤키족, 투바족 등 각기 고유의 언어와 고대 종교, 주술사와 의식을 지니며 놀라운 공동체 의식을 보여준다. 마을에서 사랑은 꽃이나 노래로 표현되지 않는다. 장작을 패주고 그를 위해 난로를 켜주는 일, 얼지 않은 물을 찾아 수 킬로미터를 걷는 행동으로 측정된다. 낭만은 소박하지만 그만큼 진실하다. 관계의 관습도 이곳에서는 다르다. 삶이 너무나 험난한 농촌 지역에선 감정보다 실용적인 결합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도시의 젊은 세대 사이에선 전통으로부터의 단절을 갈망하며 필요가 아닌 선택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때로 그 열망은 외지인에게 향한다. 이 낯설고 고립된 땅에 매료된 여행자들은 육체적 정서적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과 뜻밖의 인연을 맺기도 한다. 그런데 고립은 지리적 차원을 넘어 심리적이기도 하다. 많은 젊은이와 전문가들이 유일한 미래는 탈출뿐이라고 느끼며 자라지만 러시아의 복잡한 관료 제도와 여행 비용,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좌절과 회복력이 뒤섞인 일종의 우울이 생겨난다. 남은 사람들은 땅에 대한 복잡한 애증을 키우며 미움과 고통 속에서도 존경을 배운다. 시베리아에서 기후, 고독, 내면의 악귀와 화해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외딴 마을에는 슈퍼마켓도 병원도 극장도 없지만 전통이라는 더 강력한 무기가 있다. 할머니들은 스트로가니나라는 얇게 썬 생선회를 가르치고 어르신들은 구글 번역에도 없는 언어로 사냥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계절 의식 중 가장 강렬한 것은 숲의 정령에게 가족의 무사한 겨울을 기원하는 제사다. 일부 지역에선 예전만큼 엄격하지 않지만 맞선 결혼 풍습도 남아있어 보통 보드카와 동물, 때로는 단순한 악수로 약속을 맺는다. 이곳의 영성은 호화로운 교회가 아니라 동굴과 고목 그리고 별빛이 비현실적으로 빛나는 밤하늘 아래서 조상을 부르는 주술사의 북소리에 깃든다. 주술은 민속이 아니라 치유이자 길잡이이자 법이며 여성에게 폭력적인 남편이나 가족의 강요를 막아주는 보호막이 되기도 한다. 많은 마을에서 여성이 언제 주술사를 찾아 메시지를 해석할지 결정한다. 어두운 신화도 있다. 늪지에 떠다니는 빛, 눈 사이로 속삭이는 목소리,
아무도 없어야 할 숲 가장자리에서 움직이는 형체에 대한 이야기다. 일부 사람들은 혹한이 살을 얼릴 뿐 아니라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준다고도 말한다. 현지인조차 밤에는 동물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존경심으로 길을 걸지 않는다. 이 모든 혹독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은 존재한다. 잡아먹히듯 단호한 얼굴, 굳센 손길, 차분한 눈빛. 특히 시베리아 여성들은 강인함과 회복력을 간직한 매력으로 유명하다. 총을 다루고 얼음을 자르고 하늘을 읽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지만 여전히 춤추고 웃고 사랑할 줄 안다. 시베리아에서조차 사랑은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지도에도 다큐멘터리에도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 이곳에서 산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다. 태양이 다시 떠오를 것이라는, 음식이 충분할 것이라는, 이번엔 겨울이 덜 혹독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삶은 보장되지 않으며 매일이 하나의 조용한 승리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근육이 아니라 마음의 힘을 아는 자다. 폐허가 된 굴라그에서조차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볼 수 있는 자다. 시베리아는 잔혹하지만 동시에 깊이 인간적이다. 혹한이 모든 것을 덮어도 따스한 시선, 한 잔의 뜨거운 차 또는 함께 나누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내밀하고 초월적인 사랑의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끝없이 내리는 눈송이는 생명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고요하지만 끊임없다. 시베리아에서는 일상이 혹한과 고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회복력으로 짜여진다. 겨울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사랑하며 견디는지를 결정짓는 실체다. 이 지역의 심장 박동은 얼음과 강제 고립의 세월 아래에 숨겨진 상처와 신화로 울린다. 이 광활한 대지 위를 수놓은 마을 중 한 곳에서는 혹독한 기후에 단련된 한 여성이 술록 가죽을 힘껏 문지르고 딸이 불로 녹인 부분이 남은 강에서 물을 길어 올린다. 이 장면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곳 일상이 지닌 거대한 노력이자 시베리아가 결코 약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무자비함의 증언이다. 그러나 그 혹독함 속에서도 원시적 순수함이 사람을 사로잡는다. 시베리아 사람들은 몇 시간 만에 관광객을 파멸시킬 조건에 익숙해지며 얼음을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배웠다. 전통 가옥은 동물 가죽으로 장식되고 천을 머금을 수 있도록 지어졌다. 생선회나 발효된 고기로 구성된 음식은 이곳에선 진귀한 별미가 아니라 혹한 속 영양을 보충하는 필수다. 9달이나 지속되는 겨울에 따뜻함은 정신의 사치다. 그래서 시베리아에선 난방이 아니라 내면의 불로 영혼을 드는 법을 배운다. 하지만 혹한만이 이 땅의 지배자는 아니다. 역사 역시 무거운 짐이다. 지역 곳곳엔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며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기억하는 수용소 잔해가 남아있다. 100만 명이 수용소로 보내진 소련 시절의 굴라그가 바로 그것이다. 아무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모두 그 존재를 안다. 노인들은 사라진 친척을 떠올리며 목소리를 낮추고 몇몇 마을은 죄수들의 뼈조각이 기초 공사에 섞여 있다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삶은 보이지 않는 폐허 위에서 계속된다. 고요함이야말로 한때 이곳을 메웠던 비명이자 그 비명을 기리는 유일한 방식이다. 노릴스크 같은 도시는 광산업으로 경제를 유지하지만 인권과 환경을 착취한 유산도 함께 떠안고 있다. 굴라그 죄수들이 건설한 이 도시는 세계에서 오염으로 가장 가혹한 도시 중 하나지만 회복력에서도 손꼽힌다. 거기서 여성들은 두꺼운 코트와 펠트 부츠를 신고 얼음 덮인 거리에서 칼날 같은 바람을 견디며 등유 램프 불빛 아래 바와 찻집에서 은밀한 고백을 나눈다. 더 북쪽으로 들어가면 생존이라는 절박함 속에 사회 규범이 흐려진 마을들을 만난다. 어떤 곳에서는 남성의 도시나 작업지 이주로 인해 여성들이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어 식량을 배분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의 온기를 지킨다. 이들은 전통적인 약초의학과 주술을 이어받아 숭배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시베리아에서의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르다. 영하의 기온에서 야외 키스만으로도 입술이 얼어붙을 수 있는 땅에서 구애하려면 창의력이 필요하다. 송을시 편지, 손수 만든 물품 교환, 자가 증류 보드카 공유 같은 행위가 꽃이나 로맨틱한 식사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진다. 여기선 애정의 모든 표현이 혹독한 환경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타임미르 반도에는 옛 주술사들이 겨울의 정령에게 다산 의식을 행하던 고대 동굴이 있다.
자손을 원하던 부부들이 귀중품이나 머리카락을 제물로 바치러 찾던 그곳은 지금도 오로라가 고대의 선율에 맞춰 춤추듯 빛나며 가장 미신적인 이들을 끌어당긴다. 이 정지된 시간의 세계와는 대조적으로 근대화를 시도하는 도시들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라는 야쿠츠크는 겨울에도 극장이 문을 열고 쇼핑몰이 멈추지 않으며 디자이너 코트를 입은 젊은이들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탈출할 꿈을 꾼다. 하지만 그들 역시 땅과의 깊은 유대를 알고 있다. 몸은 얼음을 벗어나길 바라지만 영혼은 이미 얼음 속에서 꽃 피우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시베리아는 층층이 공존하는 세계다. 눈 아래는 진흙, 그 아래는 뼈 아래에는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밑에는 잊히지 않을 의지가 자리한다. 세계가 당신을 잊어도 당신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다. 학교는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문을 닫지 않는다. 아이들은 가방에 교과서보다 여벌옷을 더 많이 담은 채 겹겹이 옷을 입고 눈길을 걸으며 교사들은 소련식 엄격함과 자상함을 겸비해 가르친다. 그들의 개인세는 관료제의 좌절과 교육을 유일한 출구로 여기는 깊은 믿음이 얽혀 있다. 그러나 시베리아는 몽상가가 살 곳이 아니다. 고요를 견디고 안개 속에서 실을 찾으며 눈송이 하나하나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한 땅이다. 여기서는 날수가 아니라 영하 도수로, 주수가 남은 장작으로, 월수가 구름 사이로 비치는 태양으로 계산된다. 그럼에도 이 잊힌 땅에는 일종의 어두운 매력이 있어 떠나고 싶지 않은 이들도 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춥고 잔혹한 곳에서 살아낸다는 경험이 인간의 가장 뜨거운 면모, 회복력, 사랑, 전진하는 의지를 드러내기 때문일 것이다. 시베리아의 광활한 얼음 속에서 이 생태계는 시간을 멈춘 듯 보이지만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는 기후뿐 아니라 역사와 정치, 사회 변화를 거스르며 생존을 이어온 복잡한 삶과 문화가 숨쉬고 있다. 이 세 번째 장에서 우리는 일상과 고대 전통, 어둠과 억압 속에서 빛을 찾는 시베리아 공동체의 이야기를 탐구할 것이다. 원주민 마을의 외딴 오두막부터 강제 노동 수용소의 잿더미 위에 세워진 도시까지 시베리아는 상반된 요소들이 어우러진 매혹적인 혼종이다. 구전 전통, 예술, 음악, 영적 관습으로 이어진 문화적 저항이 있는가 하면 극한 고통의 잔재가 집단 심리에 깊게 자리해 있기도 하다. 가장 깊은 이중성은 종교와 영적 신념의 역할에서 드러난다. 무신론을 강요했던 소련 체제에도 불구하고 주술과 정교회 등이 표면 아래서 살아남아 정체성의 다치 역할을 해왔다. 숲속 깊은 곳이나 얼어붙은 강가에서 열리는 주술의식은 공동체의 안녕을 비는 신성한 순간이다. 노래와 춤, 북과 깃털 같은 의식용 도구를 통해 주술사들은 몸과 영혼을 자연의 요소와 조화롭게 이어준다. 이 관습은 문화유산이자 수세기 식민과 억압에 대한 상징적 저항이기도 하다. 한편 정교회는 양파 모양 돔과 황금빛 성화로 시베리아 풍경에 이질적인 아름다움을 더했다. 그러나 많은 시베리아인에게 이 교회들은 희망을 찾는 피난처다. 종교 축제 기간에는 공동체가 모여 노래와 의식으로 소속감과 연속성을 확인한다. 자연과의 접촉은 시베리아의 삶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입니다. 추위와 눈을 넘어 이 지역은 수세기 동안 주민들을 부양해온 풍부한 천연 자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냥과 낚시, 약용 식물 채집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여전히 필수적인 활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얼어붙은 초원에는 땅의 모든 구석을 꿰고 있는 목동들이 이끄는 술록대가 자유롭게 떠돌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단순한 식량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토착민들의 문화적 영적 구조 속에서 생명과 저항의 상징으로 숭배받기도 합니다. 1년 내내 시베리아인의 삶은 현대적인 시계보다는 자연의 주기를 따르는 달력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강이 녹기 시작하고 식물이 깨어나는 봄의 도래는 부활과 희망을 상징하는 의식으로 축하됩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완전한 어둠에 휩싸이는 겨울은 식량 준비에서부터 정신을 북돋우는 이야기를 전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심리적 전략을 동원하여 맞서야 하는 계절입니다. 도시에서는 역동성이 달라지지만 환경이 주는 영향은 여전히 뚜렷합니다.
소련 시대 강제 산업화는 극한의 기후에 대응하기에 불충분한 기반 시설을 지닌 주거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노릴스크는 잔인한 산업화와 인간 착취의 상징이 되었으며 삶의 질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악함 속에서도 축제와 박물관, 예술적 표현을 통해 지역 문화를 보존하려는 활기찬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예술은 이 복잡성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회화와 조각, 문학은 고독과 저항, 자연과의 연결, 역사적 기억이라는 주제를 탐구합니다. 현지 작가들은 잔혹한 리얼리즘과 신비주의적 요소를 결합한 이야기를 전하며 시베리아를 단순히 하얗고 차가운 사막처럼 그리는 편견에 도전합니다. 예를 들어 발렌틴 라스푸틴과 같은 작가의 작품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끊임없는 대화로 묘사하며 시베리아 경험에 목소리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문화란 전통적 형태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기술과 세계화는 시베리아의 가장 외진 구석에도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접근성과 현상 타파를 원하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사회 경제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베리아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부당함을 고발하며 전 세계 유사 공동체와 연결합니다. 이렇듯 고대 전통과 현대 혁신이 뒤섞인 문화적 모자이크는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독특한 양상을 만들어냅니다. 한편 환경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대한 영구동 토층을 품고 있는 시베리아는 전 지구 기후 균형에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빠른 해빙은 온실가스 방출과 생태계 교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게 이는 또 하나의 도전 과제를 의미하는데 기후 변화는 동물종의 이동부터 토양 안정성까지 전통적 삶의 방식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일부 시베리아 환경운동가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종종 무관심이나 심지어 탄압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 시베리아 요리는 인간의 적응력과 창의력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생선을 얇게 썰어 얼린 상태로 제공하는 스트로간이나 같은 음식은 이방인에게 이질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현지 식단의 핵심을 이룹니다. 순록 또는 엘크 고기로 끓인 뜨거운 수프, 야생에서 채취한 열매와 버섯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리는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땅과의 연결, 고립에 대한 저항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통 음악은 폴리포닉 노래와 히모스 코무스라 불리는 입으로 연주하는 시위를 이용한 악기 등을 통해 집단적 기억을 이어가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이 선율들은 종종 자연의 소리를 모방해 환경과의 소리적 연결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예술적 표현은 의식과 축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고양합니다. 시베리아의 교육은 나름의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희망의 장이기도 합니다. 농촌 학교들은 자원 부족과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헌신적인 교사들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토착어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과 전통 지식을 정규 교육과 통합하려는 시도는 현대화와 문화 유산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좋은 예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간 연대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마을에서는 겨울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자원과 지식, 상호 지원을 공유합니다. 시베리아의 삶은 고립이 반드시 정서적 고독을 의미하지 않는 협력과 회복력의 연속적 행위입니다. 가족과 공동체 유대는 강하며 모닥불 곁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생존을 위한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끝으로 시베리아를 논할 때 내부 및 외부 이주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더 큰 도시나 해외로 기회를 찾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디아스포라는 농촌 지역 전통의 연속성을 위협하는 한편 이주자들이 시베리아 문화를 파편처럼 지니고 먼 공동체로 확산시키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시베리아 정체성은 물리적 경계를 넘어 전 세계적 대화 속으로 확장됩니다. 시베리아의 현실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극한 환경 속에서도 적응하고 재창조하며 기억을 유지하는 능력의 반영입니다. 얼음과 침묵이 모든 것을 지우려는 듯하지만 그 속에서도 생명은 언제나 길을 찾아 뚫고 나옵니다.
시베리아의 광활한 대지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이 지역이 차갑고 황량한 땅 이상임이 분명해집니다. 시베리아는 가혹한 환경이 빚어낸 고통과 저항의 역사뿐 아니라 주민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방식을 규정한 깊은 회복력의 용광로이기도 합니다. 본장에서는 이 땅을 살고 또 살아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도시 일상부터 외딴 공동체의 삶, 그리고 과거 굴라그가 남긴 지속적 영향에 이르기까지 다룰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가장 복잡하면서도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는 현대와 고대, 기술 발전과 뿌리 깊은 관습이 공존하는 양상입니다. 예를 들어 시베리아 도시에서는 자원개발 산업과 도시개발이 주거지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조건이 여전히 열악한 지역에서는 소련의 영향이 여전히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눈으로 뒤덮인 채 수개월간 지속되는 거리는 극한 기후와 제한된 기반 시설에 적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상징합니다. 많은 주민들은 고립감을 늘 동반한다고 말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최대 9개월까지 지속되는 겨울은 매일이 전투입니다. 동지절 주위에 거의 영구적인 어둠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에도 영향을 미쳐 계절성 우울증과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데 시베리아에서는 극한 조건 탓에 이러한 우울증이 더욱 심화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은 공동체가 전통과 음식을 공유하고 축제를 열어 냉혹한 단조로움을 깨뜨리는 정신 및 사회적 탄력성을 키우게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 중 하나가 대중축제입니다. 마슬레니차 말레니사는 겨울의 끝과 봄의 도래를 알리는 이교도 축제로 가장 기대되는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 축제에서는 태양을 상징하는 블리니 러시아식 팬케이크를 대량으로 소비하고 이교도와 기독교 요소를 결합한 의식이 펼쳐집니다. 이 축제는 추위와 어둠의 탈출구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유대와 대지를 향한 연결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시베리아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소련 정권이 1920년대부터 1950년대 사이에 수백만 명을 수용했던 굴라그 강제 수용소입니다. 이 수용소들은 외딴 지역에 위치해 극한의 추위와 식량 부족 속에서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여 고통과 착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정치범과 반체제 인사, 지식인 또는 부당하게 범죄자로 몰린 이들이 주된 수감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수용소는 스탈린 사후 폐쇄되었지만 그 유산은 시베리아 및 러시아인의 집단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수감자의 후손들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여러 굴라그 유적지는 박물관과 기념물로 바뀌어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굴라그 이야기는 때때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어두운 과거의 영향은 시베리아의 사회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세대에 걸친 억압과 고립 경험이 강인함뿐 아니라 권위와 외부 세계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강인함과 취약함의 혼합은 내부 연대를 유지하면서도 외부인에 대해 닫힌 자세를 보이는 공동체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도시와 수용소를 벗어나면 시베리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오래된 토착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벤키, 야쿠트, 네네츠, 추크치 등을 비롯한 이들 집단은 북부와 북동부 시베리아의 극한 환경에 독특하게 적응한 삶의 방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들은 토착어와 전통, 지식을 보존해 왔으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공동체의 생계 방식은 사냥과 낚시, 채집, 그리고 경우에 따라 순록 목축에 기반합니다. 삶의 주기는 계절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동물의 이동이 인간 활동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예컨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순록 유목은 식량과 가죽 공급뿐 아니라 문화적, 영적 기둥 역할을 합니다. 이때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는 것은 땅에 대한 깊은 지식과 끊임없는 환경 적응을 필요로 합니다. 자연과의 관계는 실용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강한 영적 요소를 띠고 있습니다. 많은 공동체의 세계관은 자연 요소와 동물, 그리고 가시적, 비가시적 세계의 정령에 대한 존중과 숭배를 기반으로 합니다. 주술사 샤먼은 매개자이자 치유자, 인간과 환경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대함과 파괴성을 동시에 지닌 자연 속에서 이러한 믿음은 사회적 결속과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토대가 됩니다. 그러나 현대화의 물결은 이러한 전통적 삶의 방식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석유 가스 광물 자원 개발은 토착 공동체와 충돌을 일으키며 종종 그들의 영토가 침탈되고 환경이 파괴됩니다. 도로와 송유관, 광산 개발은 생태계를 교란하고 전통적 관행을 어렵게 만듭니다. 일부 경우 법적 보호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들 공동체는 자율성을 유지하고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막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내부 이주는 시베리아의 인구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토착민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면서 전통 지식과 관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내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서 온 이주민이 사회 문화적 풍경을 변화시켜 풍부함과 함께 긴장과 통합의 과제를 만들어냅니다. 시베리아의 교육 시스템은 이러한 현실에 적응하려 애쓰며 이중언어 프로그램과 토착어 부흥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물류적 장벽이 이러한 과정을 어렵게 합니다. 교육은 문화적 생존을 보장하고 새 세대가 뿌리를 잃지 않으면서 현대 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도구로 여겨집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국내외에서 환경 및 문화 보존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왔습니다. 토착민 운동, 비정부기구, 학계는 토착권 보호, 생물 다양성 보전, 그리고 생태 균형을 존중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합니다. 이들 이니셔티브는 경제 발전과 유일무이한 문화 유산 보존 사이의 조화를 모색합니다. 관광 또한 시베리아에서 흥미로운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기후와 거리 제약으로 대규모 관광은 어렵지만 모험과 자연, 문화를 결합한 경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추위, 원시 풍경, 깊은 역사를 동경하는 여행자들은 알타이 산맥에서 빙하 호수, 소련식 건축물과 외딴 마을에 이르기까지 탐험을 원합니다. 책임감 있게 관리될 경우 이러한 관광은 지역 공동체에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교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시베리아는 과거와 현재, 고통과 희망, 거친 자연과 인간의 손길이 얽힌 끊임없는 변혁의 땅입니다. 가혹한 추위와 굴라그의 역사는 강력한 상기시킴이지만 그만으로 여기의 경험을 온전히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시베리아 문화는 그 영적 풍요와 전통, 적응력을 통해 지구상 가장 어려운 곳에서도 생명이 길을 찾고 인간다움을 지켜간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